아 맛있겠다. 봐봐. 아 이유식 국물로 놔두려고? 아 좋은 생각인데. 맛있다. 만두. 금방 식는다. 아 옳지. 은혜가풀 결혼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결혼식 그리고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결혼식 그리고 채소화 결혼식 이런 컨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나마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두고 있어서 돈을 조금은 모아 놓으셨는데 이제 시댁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우리 결혼 자금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소셜 펀딩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복태환군 결혼식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제 결혼식이라는 프로젝트만 놓고 보면 텀블벅에 적합한 프로젝트는 아니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걸 어떤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이벤트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자신들이 만드는 음반이나 뭐 요리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례적으로 결혼식 프로젝트를 올리게 된 거였었죠. 저희가 180만 원을 모금했는데 430만 원이 모금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 결혼식 준비하는 데 돈으로 쓰였고 복태와 한군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10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 하자센터에서였다. 하자센터 안에 있는 로드스콜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복태는 일을 마치고 키키의 생일 잔치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 이때 로드스콜라 학생인 태평이 한군을 학교 선배라며 소개시켜 주었다. 저희가 또 결혼식을 성북구청에서 했는데 무슨 말들을 하냐면 일생에 한 번의 결혼식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냐 돈이 그렇게 없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청첩장 돌리면서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주세요 뭐 어디서 하는데 구청이요 이럴 때 조금 제가 난감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당당하게 엄마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문화를 우리 시대에 빨리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선두를 나서겠다. 이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통에 내 딸한테 내가 좀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에 청첩장 돌릴 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어쨌든 대지를 위한 바느질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하게 된 결혼식이니까 말씀을 드렸죠. 복태항구는 저희가 여기 이제 센터에 있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뵀었고 또 저희가 이제 친환경 결혼식 하는데 축가를 또 해주셨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다. 부모님의 그 지원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데 지금 결혼식은 그렇게까지는 본인 스스로 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은 없었지만 돈보다 귀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저희는 공연을 넣었거든요. 필요연의 공연을.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군이 일하고 있던 유자살롱에서 알아서 공연 기획하고 음향 세팅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쪽은 거기서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맡아줬고 또 청첩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는 친구가 그림을 직접 그려주고 싶다. 어떤 친구는 디자인을 해주고 싶다 해서 그들이 축의금 대신에 청첩장을 또 맡아줬고 이어지는 빗속에서의 뜨거운 키스. 유치하지만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우선 다 남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청첩장이니 공연이니 드레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은혜를 갚아야지.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오가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그 인덕으로 인해서 재능을 기부받은 거니까 우리의 재능을 또 그들한테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저희가 축의금 대신 기부금을 받잖아요. 네, 그 아시다시피 그 기부금의 절반은, 정확히 절반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조준성 친구에게 새로운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가 선물을 주려고 그걸 준비했고요. 잠깐 남을까요?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살이고요. 이제 30대 들어왔습니다. 조준성이라고 하고 자기 것을 모두 내어주고 저같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거,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많이 배우자고 했는데 오늘 재현 씨가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하셔서 전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기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저기 입구에 크게 좋은 날 현수막이 붙어있고 그 앞에 모금함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무기명이에요. 혹시 이름을 쓰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때 그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결혼식 같았나요? 정말 유익하고 정말 가서 축하해주고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밝게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단순히 결혼이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유익해질지를 생각해 보면 되게 큰 새로운 문화의 시도이고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꽃집 형인데 그 형이 기부를 했는데 그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부담 없이 왔다. 축의금 안 받는다고 해서 부담 없이 왔는데 와서 자기가 40 몇 년 살면서 평생에 처음으로 기부라는 걸 해본 거예요. 3개 부스에 10,000원씩. 그래서 그 형이 그 얘기를 한 거는 나한테 일부러 뒤풀이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정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결혼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의 건물 같아요. 고릴라식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우연한 기회에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시청에서 이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혜성 씨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좀 더 재밌고 좀 작더라도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가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저희
저희 둘은 항상 기존에 이제 허례허식 없는 거랑 그다음에 정말 기본적인 간단한 것만 하는 거, 남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좋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었죠. 그 가장 큰 계기는 먼저 시민청이라는 공간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행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고, 동행 이벤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민청 결혼식이 된 거죠. 그 젊은이들이 자기 힘으로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으로 되게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가령 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금액으로 결혼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누군가 공간을 빌려주고, 그리고 또 조금 필요한 그 재능들을 나눠준다고 하면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회적 나눔의 시스템이다. 그건 개인이 할 수 없지만 시가 선도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이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1,100개 웨딩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 40%가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에 440개 웨딩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시장 점유율 60%가 넘어요. 그 업체들은 어떠냐면요. 본인이 선택해야 웨딩 업체에서 꽃집, 음식, 뭐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에 안 맞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웨딩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지만 뜻깊은 시민청 결혼식에 이제 모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드는 일인데요. 그런 모델을 이제 두 가지 그 결혼의 식의 모델을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에코 웨딩, 그다음에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국형. 그 오늘날의 우리 그 결혼 문화에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뭐 너무 부풀려진 허례허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똑같은 결혼식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개성을 그 가치 있는 개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좀 제시해보자. 처음에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05년에 어떤 한 연예인이 되게 고가의 수입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신 게 모든 언론에 막 도배가 되고 잡지만 열어도 나오고 인터넷만 켜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였어요. 물론 뭐 실크와 다이아로 만들어지지만 일반 사람들이 입는 드레스는 그거를 모방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드레스가 많더라고요. 그 합성 섬유로 만든 드레스는 땅에 묻으면 썩질 않고 그리고 다 소각을 하면 환경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러면 좀 썩는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첩장도 재생제 콩기름 잉크를 인쇄를 하고 받으시는 분이 액자로 좀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만 해도 나무를 많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게 되고 부케도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를 개발해 줄 분을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서양 결혼식을 아무리 가서 봐도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를 않아요. 그 배치와 형식 자체가. 근데 실제로 전통 결혼식에 가서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즐겁고 재밌거든요. 그게 아마 어느 결혼식이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DNA에 맞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 결혼식에는 굉장히 큰 가능성과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난 이런 게 좀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결혼식 절차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오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친환경적이다, 또 한국적이다, 또 비용도 아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틀에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반응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 호기심 같은 게 되게 많은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친환경 결혼식 다 좋은데 그게
꼭 그런 자기들만의 개성을 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그거야말로 그 마음껏 응용하도록. 결혼식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거 하는데 지금 1호 커플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들이 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뭐 집안이나 자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작은 결혼식, 뜻깊은 결혼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분들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같이 식물이 있긴 한데 이제 초가 더 이런 식인 거. 아까 그 아이가 먼저 들어올 때 시작을 알리는 그렇게 하고서. 저희는 지금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 행복한데. 우리 시련이 될지가. 기존대로 하는 거면 굳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형식부터, 결혼의 형식과 결혼의 예산, 또 지금 결혼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결혼 모델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거기다 추가 메시지만 넣고 가라 그랬지. 말씀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종 시뮬레이션이 29일 날 29일로 잡혔는데 아마 저희는 그 전에 가서 계획을 하고 이제 책상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서울시 안에서도 몇 군데 공간들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사랑채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만 거기를 빌리고 결국은 또 기존의 웨딩 컨설팅 업체에게 그를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구조를 하다 보니까 결혼 비용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래 목적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청 결혼식은 그거를 같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공간과 그다음에 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시민청 결혼식이 좀 확실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단계에는 먼저 작지만 뜻깊은 그 결혼식이라는 건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그 모델, 아주 기본적이겠죠.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거쳐서 500만 원, 300만 원, 34만 원의 세 가지 예산 구성을 짜게 됐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사실상 500만 원이라는 것이 크냐 작냐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돈의 총액에 맞추다 보면 자기가 뭐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싸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싸구려로 한다는 느낌이. 지금 500만 원이라는 그 규정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결혼 문화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건 명품이든 500원이든 3,000만 원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목적은 결혼 문화를 바꿔 나간다는 한 가지 목적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풀릴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혼식은 또 앞으로 결혼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연하게 뭐 한 번뿐이니까 더 좋게 하다가 지금 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딱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그 합리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더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계획할 수 있는 이 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잣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이제 기준 예산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에요. 진행 방식을 보자 그러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작지만의 뜻도 담고 뜻깊은 의미가 담겨야 되겠다. 어저께 전문가 회의를 하는데 다들 그 한식 결혼식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민청 다른 데서는 못하는 그러니까 시민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시민청 결혼식은 상품이 아닌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자유도를 부여하되 어느 정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걸 확실히 정해주는 게 그런 지적을 어저께 받았어요. 이 예산 기준안을 작은 결혼식 하려고 제가 엄청 이런 걸 처음 해보면서 집중했는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방식은 마치 예산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과 공간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뭔가 제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하면 이렇게 서로 같이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 약간 이렇게 서구적인 느낌이 좋긴 말씀하신 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확실히 노란색에 빨간색 배합을 제가 저도 모르게 좀 무의식적으로 고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쪽두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당일날 쪽두리 대신에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그냥 꽂는다던가 70년대, 80년대 근대기 같은 경우는 베일을 쓰는 방식이 없어요. 이거 되게 도예색이에요. 도예색인 느낌.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두 개 같이 가도 되게 이쁜데. 아니면 이 테이블을 앞을 보게 이렇게 놔도 되고. 근데 앞을 보고 놓기에는 무조건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 배지를 위한 바느질 운영하고 있는 이경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여기가 결혼식장이 아닌 곳을 결혼식장으로 지금 만들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지금 연구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일에 첫 번째 커플이 제일 떨리시는 분들이실 텐데 첫 커플 진행 기획을 같이 지금 상의를 하면서 첫 커플 결혼식을 예상을 하면서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는 쪽으로 할게요. 아버님, 어머님 굉장히 깨어 계세요. 그래갖고 병풍처럼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는 거 안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객들 갑자기 식사하기 전에 다 사진 찍느라고 기다리잖아요. 그거 아예 과감히 없애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하객이신 느낌으로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되게 완전히 환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조명이에요. 그래서 첫 커플 결혼식에서는 조명을 많이 죽일 거예요. 조명을 많이 죽이고 촛불 조명으로 테이블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촛불 조명을 아예 좀 어둡게 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요 기둥을 오늘 새 지아비가 된 민수군과 새 지엄이가 된 혜성양의 혼례에 이렇게 모두 모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간소화를 일단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면 이렇게 전통일의 재연 행사로는 볼 수 있지만 내 결혼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간소화가 우선이지만 단순히 축약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또 그걸 즐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적인 고민은 함께 되고 있고요.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식을 보는 형태의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세리모니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잔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치들이 몇 가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면 아마 더 자유로운 생각들, 또 어쩌면 또 더 전통에 맞는 생각들이 구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결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시민청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그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진짜. 함께 나누는 결혼식이라는 게 그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현재 결혼 문화의 문제점은 시장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웨딩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시장 구조, 이건 대기업 독식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큰 혼란이나 혹은 싸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이끄는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이나 고려가 같이 되지 않으면 초기에 공공의 강력한 개입으로 몇 번의 좋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꽃을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독립적으로 다 존재를 하고 플래닝하는 사람도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닝하는 업체가 이 사람이 이 선정된 업체들하고 조율을 통해서 예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플래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과 이 꽃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고 수수료가 없는 거죠. 이 업체는 거기에 규정된 금액대로 음식을 해주는 거고, 플래너도 적정 금액을 이제 받는 식이고, 꽃장식 업체도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장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컨셉이 하나로 이렇게 딱 한국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바닥과 공간 예쁜데? 옛날 예식장 같은. 자, 표현 좀만 더 밝게 하실게요. 카메라 보시고.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의 끝에서 그대를 만났죠.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그대는 내게 와줬죠. 파란 건 하늘이라고 하얀 건 내 맘이라고 말해준 그대가 참 고마웠죠. 누가 알아줄까. 작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뜻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였고, 어떤 도움을 받은 거니까 은혜를 받은 결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그 은혜 갚을 결혼식이라는 타이틀을 써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왜 작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시도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쑥스러워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대는 먼저 말해 주었죠.
음.